오늘 안녕하세요. 9월 21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어찌 보면 참 변동이 컸던 하루,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러한 부분들이고, 뭐 아침에 사실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져서 마무리가 됐죠. 계속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이 매우 강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상황도 마찬가지로 뭐 채권 발행도 있고 채권 쪽 자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환율이 원체 그 원화 강세로 뭐 위안화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랬든 저랬든 어쨌든 환율이 원체 강세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은 땡김이 있었다. 오늘도 지금 환율이 1160원이 깨져서 1157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찌 보면 개파락으로 시작해야 될 것을 개파락이 아닌 그냥 평범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있을 자금 이동, 좀 채권 쪽 큰 자금 이동이 끝나고 나니까 10시 반쯤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원래 가야 할 길을, 원래는 아침 여기서 갭 하락으로 출발해서 살짝 눌렀다 이렇게 갔다가 밀리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었을 텐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풋을 조금 팔아놓고는 그쵸, 올라갈 때 풋을 좀 샀다가, 아니구나, 콜 샀죠. 콜 사서 먹고 또 콜 한번 먹고 뭐 그런 정도로만 진행을 아침에는 했었습니다. 주로 단타는 무조건 오전 10시 30분, 오늘도 딱 10시 30분부터 변화 생긴다고 강조를 좀 드렸던 사항들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밀린 거는 원래 가야 할 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추세대 부분들에 일단 지지를 받는, 또 20일 이동평균선 추세대 이런 부분들이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밤 미국이 이제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 혹은 어쨌든 미국과는 좀 디커플링 됐는데 오늘 마지막 모습, 오후의 모습은 어떤 결국에 키 맞추기를 하러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의심스러운 자금의 이탈 뭐 이런 것들이 뭐 CNBC 쪽을 통해서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완벽하게 해석은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웃긴 상황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더 이상 땡길 만한 요인이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지난번 제가 9월 16일 FMC 요 부분들로 해서 9월 17일부터 우리 시장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연준을 믿을 수 없다. 11월 3일은 대선 전에는 연준의 FMC가 없습니다. 11월 6일 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지금 시장이 그동안 그죠, 유동성 뭔 이유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 기대해서 올랐던 것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 지난 금요일 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죠. 그래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떻게 이제 콜 옵션을 어찌 했을까, 요 부분들이 중요했는데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죠, 이런 상황들이라서 지금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코로나 시대의 어떤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라면 아마존 역시나 아직까지 좀 짱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플과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쌍대 마차, 그렇게 좀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중심을 만들어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에 더 밀리는 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추세대 하단에 왔어요.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20평선까지 한 방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 요게 이제 끝나는 이제 그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쵸? 끝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제 아마도 반등 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훅 밀리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건 우리가 이제 좀 더 지켜보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하락파가 이렇게 나왔으면,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죠? 하지만 여기서 흐름들을
만약에 이게 무너뜨리는 부분이 된다면 지난 시간에도 옵션표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그죠? 옵션표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하방 쪽이 더 강력했죠. 하방 쪽이 더 강력했고, 오늘도 이따가 좀 봐봅시다. 그래서 이게 무너뜨려지게 되면 전 저점은 이 정도까지는, 전 저점 8월 20일 저점 정도까지는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 자, 말 나온 김에 요걸 좀 이제 봐볼게요. 봐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상방에 대한 물량, 수량도 이제 금액으로도 보고 해봐야 될 텐데, 외국인들의 그쵸? 금액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위로 콜옵션 그 매수가 크게 되어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쵸? 여기 오히려 크게 매도가 때려져 있죠. 올라갈수록 오히려 올려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고, 풋옵션 상황을 보면 물론 이것만 보고 시장을 어떻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들 보면은 요런 자리 외국인들의 요런 자리 특히 그저 크게 매수가 들어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의 풋옵션 부분에 요거 그쵸? 36,000계약 요런 게 큰 게 지금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36,000개가 걸려 있는 자리는 2212포인트 정도, 2212포인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눈에 띄게 19,000계약 정도 매수가 되어 있는 자리는 227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그 정도 라인, 그 정도 라인 부분들을 염두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 저점 부근이에요. 전 저점 2270 정도니까 전 저점 부근이 지금 외국인들이 좀 수익을 1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고, 그러한 추석 명절로 인한 연휴가 또 수급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휴장이기 때문에, 그죠? 정식 장이 열리는 수목금 3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미리 현금화 시키는,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총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피하고 보는 그런 부분에서 현금 확보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수급은 원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매도가 크게 출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막판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결국에 밀고, 그죠? 오후장에 결국에 밀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결국에 또 사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식 쪽이 확실히 힘들어요. 주식은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다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쵸?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주식만 매매해서는 조금 힘든 구간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이것이 폭락적으로 가버릴 경우에 푸시들이 이제 크게 터지겠죠. 오늘 사실 아쉬운 그런 하루이에요. 왜냐하면 푸시세가 아침에 사실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크게 안 주다가 오후에서야 붙으려고 하니까 또 온전히 붙지 못하는, 시세에 비해서 풋 가격이 온전히 붙지는 못하는 그런 또 아쉬움. 특히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이미 아침에,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것도 아침에 뭐 이렇게 300원 이렇게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가는, 그러면 대응이 참 쉽거든요. 대응이 참 쉬운데 대응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아침에 밀려야 될 게 안 밀려서 시작하다가 오후에서야 이제 원래 가던 길을 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제가 10시 반이 중요합니다. 평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10시 반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 화, 수 정도. 목요일 날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애초에 오후에는 안 건드리는 게 좋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인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하실 때 이제 풋의 반란, 풋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앞으로 이제 좀 시장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의 두려움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서 추세대를 지켜내고 20선 지켜내고 올라치려는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래서 저는 내일 장중에는 한 번이라도 콜 매매 단타를 시도할 것 같아요. 하지만 큰 방향은 또 오늘처럼 오전에 아침에 10시 반 전에 그죠, 그렇게는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으로 출발하든 뭐 보합으로 출발하든 너무 크게 플러스 시작하지 않는 이상 콜을 한번 단타를 시도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그쵸? 하지만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하고 끝냈던 것처럼 내일도 10시 반 이후에는 콜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또 이렇게 해서 그날 수익만 챙기면 됩니다. 수익만 챙기면 돼요. 매매하다 보면은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손실인 종목을 굳이 팔 필요 없다 라고 좀 생각됩니다. 주식 말고 ELW 얘기하는 겁니다. 콜풋 부분들에서 특히 풋 같은 경우 자, 그래서 그렇게 수익 날 때마다 수익을 챙겨내면 결국 수익으로 끝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니 그 점은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내가 뭔가가 그래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중에 그나마 내일 마이너스 또 내려가면 한 번 정도 반등 시도를 해줄 만한 그런 종목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화솔루션을 물어봤는데, 제가 뭐 이런 걸 왜 꼭대기에다가 추천해가지고 뭐라 하냐고 막 뭐라고 했었었죠. TV 나오는 양반들이. 이제서야 한번 매수를 짧게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는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좀 기술적으로 매매할 줄 알아 하는 사람이라면 내일 마이너스권에서 하나솔루션 정도 한번 흔들기 심할 수 있거든요. 내일 싸게만 매수해본다면 단타 수익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런 건 단타로 봐야 된다. 지금은 단타로만 보는 관점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렇게 세게 눌러줄 때나 한번 단타로 매수를 해보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바닥에서 쳐올랐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인간들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욕 한번 했던 거고, 9,300원짜리를 5만 이렇게 와가지고,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뭐 함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미 이란 대통령이 그죠? 못된 짓거리 하지 마라 경고를 하고 나서기 시작했고,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그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서 또 중동 지역이 화약고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 초에 이란 뭐 무슨 솔리니 자, 아무튼 장군 하나 잡고 그때 한번 흐트러졌을 때 이런 주식이 폭등을 했었죠. 지난 1월달 시작하면서 상한가 급등, 그래서 상한가 한 3방 정도의 수익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아마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때리기만으로 안 되니까 또 이란 정도 또 북한까지 싸잡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사태가 심각해지면 흥구석유 같은 거 한 번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보고 땡겨볼 수도 있겠다. 지금 눌림 뭐 거래량 없죠. 그런 정도에서 한번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오늘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시장이 좀 하수상합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런데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부디 늘 주식 쪽으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고 신용, 스탁론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끝장납니다. 이제 잘못 쓰고 있으면 끝장나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 건 폭락이 들어오면 3개월 동안 쓰는 겁니다. 정말 미친 폭락이 들어오면 3개월만 딱 신용 쓰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없이 그쵸?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길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